자, 포물선 운동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포물선, 그냥 중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중력, 가속도가 일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체를 위로 이렇게 던졌을 때,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어떤 운동이. 이해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은, 좀 빠르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잠깐 멈췄다가 듣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장에서의 포물선 운동. 중력장에서 이제 이 비스듬히 던집니다. 어떤 물체를, 던지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던지면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 각도를 이제 한번 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를 처음의 속도를 V0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의 속도를 V0라고 한다면 얘가 바로 이제 앞에서 이 포물선 운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벡터라는 개념입니다. 벡터의 그 핵심 포인트는 벡터의 정의 자체는 방향을 가진 물리량인데 방향을 가진 이런 물리량들은 바로 이제 성분별로 분해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하는 것도 분해해 가지고 x끼리는 다 더하고 y끼리도 다 더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운동이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좀 복잡해요. 복잡하지만은 이 바로 벡터라는 개념에 이제 운동은 힘이나 가속도, 운동은 속도 이런 거는 벡터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벡터로 이제 이해되는 양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했을 때 바로 이제 처음에 얘를 이렇게 던지게 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날아간다고 했을 때 이쪽 성분의 속도하고 그 다음에 y 방향의 성분의 속도가 있는데 이쪽 방향의 이 성분의 속도를 이제 V0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거는 V0 사인 세타가 됩니다. 수직 방향의 성분의 속도는.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수평 방향으로는 중력이 없잖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기 저항도 없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속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관성이라는 속도가 유지가 돼서 수평 방향으로 이 속도로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서 본다면 얘는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수직 운동에 불과하지 않은 거니까 문제가 좀 단순해지는 거죠. 이 수평 운동 플러스 그냥 수직 운동의 합성이 이게 전체의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스듬히 던진 포물선 운동, 비스듬한 물체의 운동은, 자, 가속도는 얼마냐면 중력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중력 가속도. 그냥 윗방향을 플러스로 해서 중력 가속도는 이 아랫방향이잖아요. 윗방향을 우리는 플러스로 하겠습니다. 윗방향을 플러스로 하면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냥 F는 MA부터 생각하면 F는 이거는 MA인데 요 F의 성분은 어디로만 존재하느냐 하면 이 F는 아랫방향으로만 있습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F가 제로예요. 수평 방향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속도는 Y 방향 성분만 있는 거죠. Y 방향 성분만 있고 X 방향 성분의 가속도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Y 방향의 힘만 있는 거죠. mg로. 예. 이렇게 존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벡터로 이걸 해석해 보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X 성분의 힘은 제로예요. Y 성분의 힘은 mg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자, X 성분의 그러면 가속도는 제로예요. 힘이 없으니까. 요 위를 우리가 플러스로 했잖아요. 그러면 아랫 방향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mg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아래를 플러스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제 아래를 플러스라고 했으면 이거는 플러스 g가 되고 이것도 플러스 mg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고요. 네. 이게 힘입니다. 힘은 이제 X 성분, Y 성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역시 가속도도 이렇게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어떻게, 역시 X 성분, Vx와 Y 성분, Vy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X 성분의 이 속도는 뭐가 되냐면 앞에 이야기한 V0 코사인 세타로 안 변하는 겁니다. Y 성분의 이 속도는 뭐냐면 등가속도 운동이죠. 예, 등가속도 운동. 1초에 얼마씩 속도가 변하는 거? g씩. 예, 가속도가 마이너스 g잖아요. 예, 가속도가 마이너스 g인데 1초에 이 마이너스 g씩 변하니까 처음에 가속도를 V0 사인 세타, 속도를 V0 사인 세타 예, 라고 했으니까 1초당 속도가 g씩 감소 아래로 속도가 변합니다. 그럼 t차 후에는 v0 마이너스 g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얘는 x 성분은 v0 코사인 세타로 변하지 않고 y 성분은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한 거리. 이동한 거리를 한번, 이것도 그냥 S라고 해가지고, 이동한 거리는 X축으로 이동한 거리와 Y축으로 이동한 거리, 요 합으로 되겠죠. 요 합으로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X축으로는 등속운동입니다. 그죠? 예. X축으로는 등속운동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거리 S라는 것은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등가속도 운동식 다시 한번 써볼까요?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암기하면 좀 편하긴 하겠네요. 바로바로 탁탁탁탁 나오면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런 단순한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헷갈리는 문제는 공식 가지고 잘 느낌이 안 오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런 그보다는 그래프나 평균 속도의 개념을 가지고 평균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일 때 평균 속도는 중간값 처음과 나중 속도의 중간값 이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툴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평 방향의 이 성분, X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가속도가 0이에요. 예, 가속도가 0이니까 이 뒤텀 다 0으로. 그래서 속도가 항상 같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0이 되고,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 x는 v0t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다가 시간 곱한 거 v0t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0t y 성분은 처음 속도가 이제 v0 사인 세타가 되니까 v0 v0 t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는 2분의 1 a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가속도가 마이너스 g니까 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v0t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v0t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가속도 운동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이 포물선 운동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요 꼭대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나 높이가 중요합니다. 꼭대기까지. 그러면 이건 뭐 암기할 게 아니고 꼭대기에서 생각해 보면 꼭대기에서는 이 속도가 y성분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아닙니까? y성분의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높이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꼭대기에서 요 이제 시간은 어떻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고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높이를 h라고 하면 h는 어떻게 되고 요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렇게 했을 때 수평 도달 거리 요 수평 도달 거리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꼭대기에서 시간은 어떻게 되냐? y성분의 이 속도가 0이 되니까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y성분의 이 속도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vy가 제로가 되니까 바로 이 시간 t는 어떻게 되냐면 g분호 v0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그동안 이동한 꼭대기까지 올라간 높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 요 꼭대기까지 올라간 최고점의 그 시간 t를 여기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꼭대기까지 높이는 이 공식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생각 안 나면 그래프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이제 v0 사인 세타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하면 1초에 g씩 속도가 감소합니다. 꼭대기 갔을 때 속도가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냐? 꼭대기가 가는데 1초에 g씩 속도가 계속 가서 0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그러면 이 시간이 바로 이제 요 시간 t가 바로 이거가 되는 거죠. 요거 안 보였군요. 미안합니다. 이 그래프를 그래서 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서 구한 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요거 대입해 가지고 자 세로는 이거고 가로는 이렇게 곱해 주면 2분의 1 해주면 바로 이제 높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해가지고 요 면적은 v0가 두 개잖아요. v0 제곱
예. 2분의 V0 사인 세타 곱하기 G분의 V0 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높이는 2분의 1 G분의 V0 사인 세타의 뭐 제곱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높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공식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리고 이거 암기해가지고 문제 푸는 사람은 물리 나중에 모든 문제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지식을 구조화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풀어갈 수 있는 구조화로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꼭대기 같으면 핵심 포인트가 속도가 0이 된다. 그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식에서 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1초에 a씩 변하니까 뭐 이런 것이 된다든지,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꼭대기까지 가는데 이 높이를 구할 때 평균 속도 쓰는 것도 굉장히 편해요. 이런 문자가 나와 있으면 계산이 귀찮아요. 여기서 마찬가지 문자니까 이 구하는 게 계산이 귀찮고 요게 대입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문자니까 실제로 숫자가 나와 있으면 계산이 훨씬 편합니다. 이 숫자가 나오면 처음 속도가 y승분의 처음 속도가 딱 있으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바로 나오잖아요. 1초에 g씩 감소하면 바로 시간이 바로 나오고 그러면 평균 속도는 중간값 바로 나오고 그거 곱하기 시간 해버리면 되니까 이게 굉장히 편하고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에서 이제, 요게 이제 X고, 요게 Y가 되니까, X와 Y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X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x는 v0t 코사인 세타, y는 v0t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x와 y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시간 t를 여기서 요게 대입해 주면 x, y 관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시간 t를 대입해 주면 요 x하고 t는 비례하니까 x의 제곱꼴이 나오고 요거는 x꼴이 나와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 y는 무슨 x, 무슨 x 제곱 이렇게 나올 테니까 포물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힘을 받지 않고 그래서 등속 운동하고 한쪽으로는 힘을 받아서 일정한 힘을 받아서 등가속 운동하는 모양은 결국은 이 포물선이라는 형태로 운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t는 v0 코사인 세타 x y는 v0 사인 세타하고 t v0 코사인 세타하고 x 마이너스 2분의 1 g t v0 코사인 세타 x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v0 약분이 되고요. 얘는 뭐냐면 x 탄젠트 세타 코사인 분의 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호 G X 제곱 이렇게 해서 얘가 포물선 형태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포물선 운동에서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여기서는 꼭대기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대기에서는 Y 성분의 속도가 제로가 되고 여기서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줘야 되고요. 포물선 운동을 해석하는 벡터로 X 성분은 속도 유지, X 성분은 등속이 되고 Y 성분만 등 가속 운동이 일어나는 거로 각각 이제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포물선 운동에서 최대로 멀리 던지게 되면 멀리 던지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유도는 재미삼아 한번 해봐도 됩니다. 재미삼아 해봐도 되는데 최대로 멀리 던지게 하려고 하면 이 던지는 각을 세타가 45도가 됐을 때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